한 달에 60만 원. 이게 제 전부입니다. 다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는 날이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그날이 월급날이라 기뻤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20일 혹은 25일은 조금 다릅니다. 이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많든 적든 그 무게는 항상 묵직해요. 오늘 이야기할 금액은 바로 그 60만 원의 무게입니다. 60만 원이 정확히 뭘까요? 아마 기초연금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의 생활을 돕는 지원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돈이 한 달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60만 원. 이걸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2만 원 꼴인데 사실 나누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 돈은 들어오자마자 정해진 자리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고지서들이 이미 통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1순위는 역시 집입니다. 월세나 아파트 관리비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치면 벌써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기에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이 꼬박꼬박 붙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에서 이 돈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건 바로 건강입니다. 고장난 무릎과 지병 때문에 매번 병원에 가야 하죠. 병원 갈 때마다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값만 해도 5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가요. 고혈압 약, 당뇨 약, 관절 약 등 약이 곧 밥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60만 원에서 집 관련 비용과 필수 의료비를 빼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많아봐야 30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 돈으로 이제 25일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절약을 취미가 아니라 생존 공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식비를 최대한 줄여야 하니 밥상 위에는 콩나물과 시금치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한 반찬뿐입니다. 소고기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그림이고 신선한 과일은 사치가 됩니다. 이 6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이건 이번 달은 어디를 포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무게입니다. 텔레비전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보일러 고치는 것을 미뤄야 할지 아니면 아픈 무릎이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딸아이 줄 용돈을 포기해야 할지 매달 가슴을 쥐어짜는 숙제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것도 참고 밥 한 끼를 건너뛰며 절약하는 그 고통의 무게가 60만 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숙제는 어쩌면 이 제한된 돈으로 어떻게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겁니다. 매달 60만 원의 무게를 짊어지고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오늘 하루만큼은 그 무게를 잠시나마 덜고 편안한 저녁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20일 혹은 25일이 돌아올 때마다 통장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돈은 크건 작건 늘 우리에게 숙제예요. 젊었을 땐 열심히 벌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끝없이 불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숙제를 조금 더 명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밥상 위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의 기술에 대해서요. 저는 이것을 콩나물 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하필 콩나물일까요? 마트에서 1,000원짜리 한 봉지를 사와도 이걸 물만 갈아주면 며칠을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무침, 국, 찌개 어디든 들어갑니다. 게다가 콩나물은 양을 불리는데도 최고죠.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000원을 마치 만원처럼 쓰는 지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절약의 시작은 바로 이 1,000원짜리 콩나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약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절약을 박탈이나 궁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약은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 효율적인 관리는 시장에 가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냉장고를 창고가 아니라 내 소유의 작은 마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3일 재고 확인 원칙을 권합니다. 장을 보기 전에 딱 3일 동안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밥상을 차려보세요. 생각보다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는 시든 채소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두부 같은 잠재적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돈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냉장고 관리입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를 보면 일반 가정에서 식재료 낭비로 버려지는 금액이 한 달 평균 5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냉장고만 잘 관리해도 우리는 이 돈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간 투자를 통한 할인 극대화입니다. 마트의 마감 세일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보통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도 오후 7시에서 8시 이후에는 신선육이나 빵, 심지어는 유제품도 30%에서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내놓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당장 먹지 않더라도 할인된 고기를 사서 한 번 먹을 만큼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다음 주 식재료가 됩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죠. 절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시간 투자가 다음 주 식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정육점이나 생선 가게에서 남은 자투리 부위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찌개나 국물 요리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위들에서 나오는 깊은 맛은 오히려 정식 부위보다 더 훌륭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약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존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온 만 원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그 돈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만약 오늘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로 4번의 훌륭한 반찬을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이미 훌륭한 경제학자입니다. 푼돈이 모여 목돈이 된다는 말, 그리고 작은 성취감이 쌓여 큰 자신감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콩나물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지혜로운 절약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창한 밥상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끼니죠. 우리가 어르신들께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여쭤보면 열에 9은 대충 먹었지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서 대충이라는 말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김치에 물 말아 드시거나 냉장고 속 굳은 반찬 꺼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음식을 만드는 수고가 아니라 바로 밥상 위의 침묵입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후루룩 소리내며 밥을 먹었죠. 밥그릇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서로 반찬을 권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밥상 위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TV를 켜도 소용없습니다. 내 옆에 앉아 오늘 반찬 맛있다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밥을 먹는 내내 가슴을 짓누릅니다. 실제로 외로움이 밥맛을 앗아간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분들 가운데 4분 중 1분, 즉 25% 이상이 영양 섭취 불균형을 겪는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음식을 못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솥 가득 밥을 했지만 이제는 쌀 한 줌을 물에 불리는 것조차 망설여집니다. 콩나물 한 줌만 데치고 계란 프라이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만드는 수고가 너무 크게 느껴지죠. 누구 하나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밥상의 외로움이
우리의 신체 건강까지 조용히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식욕이 사라지면서 우울감은 깊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니 무릎은 더 시큰거립니다. 어쩌면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숙제를 홀로 풀어야 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침묵을 아주 잠깐이라도 깨볼 수 없을까요? 만약 혼자 밥을 드신다면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보세요. 밥상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올려보세요. 그리고 라디오라도 틀어서 사람 목소리를 들으세요. 비록 홀로 짓는 끼니일지라도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숟가락을 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밥상 위에서 지켜내야 할 자존감입니다. 나를 위한 식사를 외면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처음 디딜 때 그 욱신하는 느낌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쑤시네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무릎이요. 제 무릎이 저에게 말을 겁니다. 야, 그만 좀 쉬자. 젊었을 땐요, 뛰어다녀도 괜찮았고 산에 올라도 다음날 멀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계단 두세 칸만 올라도 똑똑 거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관절염이죠. 이 관절염은 그냥 통증이 아니에요. 이건 나이 들미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병원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안 아플 때는 아무렇지 않던 대중교통의 좁은 계단과 덜컹거리는 진동이 이제는 고문 같습니다. 택시를 타자니 그 비용이 아깝지만 발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결국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 옆에 앉아 접수를 합니다. 병원은 늘 사람으로 북적이고 그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저와 같은 통증을 안고 온 어르신들이에요. 정형외과 의자에 앉아서 X-레이 사진을 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짚으면서 말씀하시죠. 연골이 거의 닳았네요. 염증도 심하고요. 일단 주사 맞고 약물 치료부터 하시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알아요. 한 번 망가진 관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정기적인 방문, 물리치료, 그리고 통증을 잠재우기 위한 약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병원을 찾는 질병이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이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문제는 치료비예요. 지난 시간 저희가 통장 잔고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관절 주사 한 번, 도수 치료 몇 번 받으면 10만 원은 금방 깨집니다. 이 비용이 매달 고정 지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껴야 하는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고장난 몸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의 대가죠. 젊음과 맞바꾼 시간은 소중하지만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준 우리의 몸은 이제 보수를 요구합니다. 이 통증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느려져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참고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려 애쓰지 마세요. 내일 병원에 가야 한다면 이 무릎에 미안해하지 마시고 오랜 시간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나이 들매 대가를 치르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시간 동안 돈 때문에 또 아픈 무릎 때문에 참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어깨 위로 짊어진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어쩌면 더욱더 빨리 걸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쓰레기통 옆이나 담벼락 아래에 버려진 물건들을 보게 되죠.
깨진 화분, 색이 바랜 나무 조각, 혹은 누가 버리고 간 낡은 의자 같은 것들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보면 에이, 지저분해라 하고 빠르게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저는 그런 버려진 것들 앞에서 왠지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이 버려진 물건들이 마치 우리 인생의 어떤 한 조각처럼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석에 밀려난 듯한 느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시간을 견디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 위로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효율과 속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빨리 벌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처리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잠깐 그 속도를 늦춰보는 겁니다. 제가 요즘 즐겨하는 느린 산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느리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도는 느리게 하되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에 집중하는 산책이에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던 보도블록 틈 사이에서 피어난 작은 잡초, 어딘가에서 굴러왔는지 모를 조약돌 하나. 자세히 보면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갖고 있는지 놀라게 되죠. 특히 저는 녹슨 철물이나 깨진 도자기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녹이 슬고 모서리가 깨졌다는 건 그 물건이 오랜 세월 바람과 비, 햇볕을 온몸으로 맞아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우리 어르신들의 깊게 파인 주름처럼 그 물건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버려진 파편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저 멀리 크고 번듯한 곳에서 찾으려고 애씁니다. 몇 억짜리 집, 손주에게 주는 용돈, 혹은 완벽한 건강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길가에서 주운 손가락 한마디만 한 돌멩이 하나가 주는 따뜻한 촉감, 그 작은 발견이 주는 참 예쁘다 하는 탄성. 바로 이 순간, 이 소소한 행복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 밖으로 잠깐 나서실 때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아주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너무 빨리 걸었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했던, 하지만 분명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조차 삶의 의미와 위안을 찾아내는 힘이야말로 나이 들미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고 단단한 보석을 찾아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껏 현재의 무거운 짐들을 참 많이 이야기했죠. 아픈 무릎, 그리고 매달 돌아오는 고지서. 오늘은 잠시 그 짐을 내려놓고 아주 깊은 서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계실 거예요. 낡고 먼지 쌓인 앨범 말입니다. 그 앨범을 펼치면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내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20살에나 30살에나 혹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40살에나. 사진 속 그 젊은 초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당돌합니다. 눈빛은 살아있고 어딘가 모르게 세상에 대한 자신감과 약간의 오만함마저 묻어나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 거라고, 그리고 지금처럼 매달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할이 곧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혹은 어느 회사의 유능한 부장님.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명함도 사라지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거울 속에는 낯선 흰머리가 가득한 모습만 남죠. 그때 우리는 문득 사진 속 그 에너지 넘치는 초상화와 지금의 나 사이에 너무 깊은 간극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저지른 실수가 없었다면,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모습은 달랐을 텐데. 후회는 어쩌면 나이 들매 가장 끈질긴 그림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를 자아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억지로 떼어놓지 않고 그 모든 경험을 나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어떨 때는 과거의 초상이 너무나 빛나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이 자꾸만 대비될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젊은 친구가 지금의 나를 보며 당신, 그때의 내가 맞긴 해요? 라고 묻는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날의 무모한 도전, 그리고 당신이 꿈꿨던 모든 열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60만 원의 무게를 견디는 힘도, 아픈 무릎을 이끌고 다시 병원 문을 나서는 용기도 결국은 그 사진 속의 젊은 내가 가진 생명력에서부터 온 거니까요. 잊히지 않는 지난날의 초상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풍파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 조용히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잠시 앨범을 덮기 전에 그 사진 속 젊은 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여주세요.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단다. 정말 고마워.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어떤 때는 너무 빨리 지나가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더디게 느껴지죠. 특히나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은 마치 벽지를 바른 것처럼 방 안에 가득 쌓여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력에 빼곡하게 일정이 채워져 있었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돼서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때는 제발 좀 쉬고 싶다 생각했지만 이제 막상 은퇴하고 아이들도 떠난 집에서 혼자 보내는 하루는 그 무게가 이전의 분주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가 아니라 이 끝없이 펼쳐진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찾는 친구가 바로 TV나 아니면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소리를 내고 있는 낡은 라디오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제잘거려주는 것만으로도 벽처럼 느껴지던 그 적막한 시간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홀로 밥상 앞에서 얼마나 외로운 침묵을 견뎌야 했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바로 그 침묵을 메워주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라디오에서는 누가 뭐라 하는지 자세히 모르더라도 중얼중얼 소리가 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리도 알려주고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90년대 유행가도 들려주고요. 이 라디오 소리가 없으면 그 침묵이 너무 날카로워서 밥이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가는 것 같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혹시 지금도 낡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라디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내가 아직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끈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습관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상당수가 극심한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고장난 무릎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고 돈 문제도 늘 발목을 잡으니 결국 집안에 홀로 갇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 길게 쌓이는 시간 속에서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켜는 작은 행위로 오늘의 생존을 신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작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벽지처럼 소리 없이 쌓이는 시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 야속하게 쌓이는 시간 속에서도 나는 나를 위한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꼭 찾아낼 거라고요. 이 홀로 있는 시간이 언젠가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시간 동안 짊어졌던 짐들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픈 무릎, 통장의 잔고, 그리고 벽지처럼 방 안에 쌓이는 외로움까지. 때로는 이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 혹은 아주 솔직히 말해서 제발 내일 아침은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숨 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동쪽 하늘은 기어코 다시 밝아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침은 우리를 찾아와 문을 두드려요. 어쩌면 이 아침이 야속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야속한 아침을 매일 이겨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 고장난 무릎을 딛고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하는 것,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덜그럭거리며 보온병에 물을 끓이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오늘을 버티는 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이라는 건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건강을 되찾는 식의 드라마틱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의 힘은 지속하는 힘에서 옵니다. 고통스러워도 밥 한 술을 뜨는 고집,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거울 앞에서 이를 닦는 그 끈기.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버팀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두꺼운 기둥입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나무 같아요. 태풍이 불고 가뭄이 들고 벌레가 갉아먹어도 그 나무의 뿌리는 이미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쉽게 뽑히지 않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깊은 뿌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낸 가장 강한 생명체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하루에 10가지 일을 해내는 것이 성공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아픈 몸을 이끌고 무사히 하루를 마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내일 아침이 또다시 찾아올지라도 그 아침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굳건한 버티는 힘을 믿으세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올 그 햇살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